김남국, 금태섭, 정봉주.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실제로 그랬지. 지난주 이야기할 때. 정봉주 컷오프는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정봉주 의원이 이긴 걸로 나온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선까지도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오늘 뭐 전략공천 또 몇 개 발표되고 그랬는데 전략공천 꼭 해야만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엄청 거물이 오랫동안 닦았던 턴데 갑자기 장관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 담당했던 현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의의 어떤 사태로 출마를 못하게 된다거나 도저히 여기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또 꽂지 않으면 못 이긴다거나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전략공천하는 건데 전략공천도 아니고 정봉주 의원을 컷오프 시키는 데는 분명히 실제로 경선을 붙이면 정봉주가 이기기 때문에 이 이슈화 되면 선거에 불이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미리 잘라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했었잖아요. 예.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예. 맞추셨더라고요, 부나님.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경선 붙이면 흥행도 되고 좋고 예를 들면 정봉주가 지는 걸로 나오면 뒷말 없이 그냥 당연히 경선을 붙여서 소위 말하면 불쏘시개를 만들어 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건데 금태섭이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 같은 것들이 우리 순수한 김남국 변호사 출마한 결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했어요. 분위기가 이제 조국 대전으로 가면은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가 진보 언론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기사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든 안 하든 출마할 거라는 의지를 내비친 이상 돌아갈 길은 이미 없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바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김남국 변호사가.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가 정치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관찰자로서 평론가라서 바라보는 정치하고 실제로 내가 플레이어로서 뛰는 정치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공격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것과 그 별개로 저는 그 금태섭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극렬하게 내가 우리 새날이 유튜브 하기 전에 팟캐스트에서 김종인한테 걔가 진짜 쌍욕을 했던 것처럼 그만큼의 쌍욕을 주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인가? 금태섭 의원이 소속이 저쪽 미통당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이야기 않는 프레임을 꺼내가지고 왜 조국이라는 이름을 왜 네 입에서 꺼내냐고. 금태섭이 그런 조국 이름을 꺼낼 자격이나 있는가? 그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거를 지금 본선이 아니라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람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본선에서 가서 해도 될 이야기를 경선에서 한다면 투표를 해야 될 사람이 민주당 사람들인데 본인한테 유리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쫄리니까 지금 강서구 지역에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 중에 금태섭을 비토하는 사람이 야수 한 명밖에 없는 걸까요? 한 명밖에 없어.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민심은 이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태섭이 사람은 안 된다. 이미 이제 비토로 다 돌아섰다고. 금태섭을 그걸 아니까 쫄리니까 지금 나중에 써야 될 카드를 지금 이제 김남국한테 써가지고 칼로 찌르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역사 속에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들. 여론조사 보고 얄팍하게 귀가 쫑긋해가지고 나는 금태섭이 검찰을 지키겠다는 것보다도요. 여론조사가 금태섭의 행위를 좌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국 장관 국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이 무슨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언론 대응이 실패한 거죠. 초반에. 그러니까 여론이 엄청 나빠지기 시작할 때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청문회 때 다 말하겠다. 근데 이미 검찰이 막 압색하고 난리를 치면서 조국 장관 자체를 완전히 나쁜 놈 만들어 놓고 나서는 수습이 불가능했다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조국 관련한 이슈에 붙어보면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 등,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 등이 그나마 유일하게 이겼던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금태섭 입장에서는 그 여론에 따라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진중권 그리고 금태섭 이런 사람들이 그 여론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이제 조중동에 의해서 소신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나는 검찰이 뭔 소신이야? 거기 소신이 어디 있어? 조국 장관 터는 게 역사적 소명이야. 검찰 개혁이 역사적 소명이야. 묘하게도 그 시점에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고는 역사적 대명제가 다시 끌어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이 뭐랄까요? 그 검찰 개혁 자체는 민주당의 당의 방향성이기도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아니고 얘는 기회주의적으로 비언절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부터 컷오프 시키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저는 공관위의 그 지금 결정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들어낼 거면 1년 전에 공천 룰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걸 피곤하게 했냐고. 지금 이 금태섭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민주당 정책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아니 금태섭이 정말 정치 선배고 그러니까 뭔가 그 사회 어른인 척이라도 하려면 김남국이 총선 출마하면 아 그래 젊은이들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왜 이렇게 못합니까? 금태섭 몇 살이야 근데? 나 몰라. 관심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 지역구에 그 장경태 청년위원장 출마했잖아요. 민병두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격려하고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하고 각자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떻게 청년이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출마선을 했는데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냐고. 그러면 예전에 2010년에 김용민 PD한테 씌웠던 그런 프레임 있잖아요. 모든 책임이 너 때문이야. 이 선거는 다 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금태섭이 그 조국 프레임을 씌운 거는 사실은 자충수인 거예요.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딱 던졌을 때 조중동이 먼저 무니까 사실 금태섭한테는 조중동이 천군만마죠. 근데 조국 말고 할 말이 많다.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사실 김남국 변호사가 사실 그 금태섭 변호사가 쓴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이 네거티브를 하든 말든 그냥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고 그냥 기자회견 할 거 하고 자기가 나가겠다 선언하고 그렇게 그냥 묵묵히 나갔으면 좋겠지 금태섭이 그 발을 거는 대로 하나하나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꼭변이 당황했던 건 뭐냐면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응인 거지. 너 나가면, 그러니까 금태섭의 논리 같은 거죠. 너 나가면 조국 대전된다. 그러니까 일단 출마 보류해. 요 느낌 때문에 열받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금태섭보다 더 얄미운 사람들이 있지. 무대가 만들어져서 몇십만 몇백만이 모일 때는 올라가고 싶어 난리.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는 그런 거예요. 정봉주 불출마 주저앉히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조국 장관한테도 적용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되면 당신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출마하지 못해. 그런 방식으로 안 되고 내가 지금 방송 7년째 하면서 주장창 주장해 왔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전략이기도 합니다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이 투표하게끔 만들고 지지층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뭐랄까 그 확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진보 언론이나 언론들이 딱 그런 거잖아요. 조국 대전이 되면 수도권 폭망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정봉주 건도 그렇고 조국 건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게 틀렸음을 증명하는 과정인 거야. 선거라는 게 이슈가 딱 붙었잖아. 프레임이 조국 나쁜 놈. 그 니들 조국 편드니까 니들 찍으면 안 돼. 이 프레임으로 가려고 할 때 아니야 조국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알려나가면서 이슈를 상대가 들고 나온 이슈를 덮어야죠. 알리는 과정에서.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건데 자꾸 숨겨야 되는 아픈 손가락들이 많아지면 선거 못해요. 저쪽에서는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 송병기 울산 전 정무부 시장
공천하기로 한 게 뭐냐고. 그건 좋은 사례란 말이에요. 우리는 억울하다. 지금 상황이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등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럼 송병기 공천해가지고 알려라. 거긴 그렇게 잘 붙으면서 수도권은 뭐 조국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은 사실상 40% 정도 된다고 봐요. 완전히 이렇게 고정 지지층이. 이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하고 투표율 생각해 보세요. 이 지지층이 똘똘 뭉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40%의 지지층이 다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자유한국당이 30은 과학이라 그랬잖아. 30%. 이 사람들을 투표장에 다 나오게 만들어서 투표율 60%쯤 될 때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할 때는 지지층이 원하는 바를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정봉주 강서갑에서 후보 만들어달라고 그랬어? 경선만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공관 의원들의 판단이랄까 이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자신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여론조사가 있는데 내가 강희용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론조사는 강희용이 이겨. 근데 질 거야. 근데 그 지역에 전략공천도 안 해가지고 지게 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일단 이미지적으로 약체로 보이는 사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건 좋은 공천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공관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정말 좀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당 시스템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공관위나 다른 어떤 그 정당 내의 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면 그 위원회를 관리하는 당직자들 있죠. 그리고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그 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들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치공학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읽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숫자들을 계산해내는 방법들, 자신들의 노하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합치고 전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다 과거의 정치공학적 틀이란 말이에요. 이 언론의 스피커가 조중동밖에 없던 시절에 모든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면 KBS 뉴스를 보고 조중동 신문을 보던 시절에 계산법을 아직도 몸에 체화시켜가지고 이게 정치적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정순화되는 것처럼 몰래 이렇게 전한단 말이죠.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중동이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안 통하잖아요. 헛소리를 경향신문에도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우리끼리 다 지금 검증하고 다시 제대로 바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언론의 환경이 완전히 변했는데 아직까지 정치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과거의 틀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니까 모든 게 무서운 거야. 언론에서 조중동에서 때리기 시작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지지자들끼리 결집시키면 되는데 맞습니다. 조중동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픈 이야기는 자꾸 감추고 내가 뭔가 억울하다는 걸 계속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이제 약자라는 걸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좀 더 자신 있게 밀어붙여도 되는데 왜 모든 건건이마다 그 보수 언론들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내 말이요. 그러니까 조중동 등을 너무 의식하면은 자기 색깔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공관위원들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여당이니까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할 때 가야 되는데 사실 부자 몸조심할 타임이 아니거든. 그렇죠. 격하게 붙어야 될 때인데 그래서 자기 지지층에게 굉장히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쳐내는 방식으로 가면 내가 투표를 하겠지. 근데 투표의 열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한 표인데 도장을 꼭 찍는 사람이 있고 대충 찍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열의를 떨어뜨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슈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어차피 저쪽이 송병기 건처럼 그래요. 어차피 들고 나올 이슈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여론전의 재미를 봤으니까 조국 장관 건을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남국 아니라도 그 건은 들고 나와요. 그래서 뭐 울산 선거 개입이네 문재인 탄핵이네 뭐 개소리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저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숨는 방식이 가장 모자란 선거 전략인 거야. 예를 들면 프레임은 거는 놈이 이긴다 그랬지. 조국 나쁜 사람 아니야. 얼마나 억울한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걸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치고 나와도 그게
어떤 효과가 없죠. 효과가 네. 없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선거 전략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오늘 전략 공천이 좀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 지역구 광진을 고민정, 다음에 표창원 지역구 경기 용인정, 이탄희 전 판사 이렇게 또 경기 김포 갑에는 김주영 이분은 이제 거기 김두관 지사가 내려간 바로 그 지역구죠. 한국노총 예. 위원장 출신이죠. 예, 이렇게 지금 됐고요. 근데 강희용 위원장은 사실 불쌍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지만 사실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밑바닥 개고생한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나경원 때문에 건건이 무슨 영입 인사만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상황이고 일단 한번 피해 갔어요.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가장 유력하게 이제 이 전략공천 될 걸로 예상이 됐던 지역구는 추미애 장관 지역구로 갔단 말이죠. 누가 또 거론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뭐 고정 패널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선할 기회는 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공천된다면 저 진짜 다시 한 번 더 실망할 것 같아요. 누군데요? 아니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나경원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천한다? 그러면 동작구의 당원들을 진짜 무시하는 처사예요. 아니 정치는 국회의원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끼리 할 거면은 권리당원 그 운동 왜 했냐고. 100만 권리당원 만들자. 그 운동을 왜 했어? 그렇게 권리당원 무시할 거면. 이런 건 너무 열받는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수년간 지역에서 막 총선만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떨 땐 정치 신인도 키워야 되는데 신인도 아니요. 알고 보면은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지방선거도 나경원 지역구지만 지방선거도 압승한 곳이 동작을이에요. 그게 이제 일종의 노력 같은 것이 담보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거기는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도 반영이 되는 거겠지만 그러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경선 기회를 줘야 누가 그러니까 전략공천 형식을 띠더라도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시너지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뭐 아무 결격 사유도 없는 사람을 전략공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흔쾌하게 승복을 하고 본선에 같이 뛰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작을이 갖는 특성이 그거였다고. 지역위원장은 늘 상존해 있는데 그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아. 그래서 항상 이슈 때마다 외부에서 있는 사람이 거기 공천을 받아.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의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선거 때 안 도와. 그러니까 계속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전략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봉주든 강희용이든 경선하게 해주면 됩니다. 뭘 그게 큰 문제냐고. 아니 지금까지 시스템 공천 한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1년 전에 공천으로 발표하고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경선을 왜 하냐고. 그냥 공관위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잖아.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해? 민주당이 100% 잘하고 이해찬 대표 잘하는 거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건건이 보면 민주당도 공관위도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걸 또 무슨 뭐 민주당의 무슨 뭐 분열로 촉발을 어쩌 이런 소리 하실 분 나가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잘못하고는 잘못한 거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